당뇨 진단을 받은 분들은 음식 생각하면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아요. 당뇨약을 먹는다 해도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음식 조절이 필수인데 많이 먹어도 안 되고 기름지고 맛난 음식을 먹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조절한다고 양을 또 조금만 먹게 되면 또 금방 배가 고프단 말이죠. 그럼 그 반동으로 입이 당겨서 간식을 또 먹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해서 당뇨에 괜찮다는 간식을 찾아보면 혈당 관리에 좋기는 한데 먹기에 번거롭거나 맛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혈당 관리에 도움도 되면서 먹을 만한 간식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맛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거기에 어떻게 고르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하세요. 우리가 좋은 간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간식을 고르는데도 꼭 필요한 개념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배워두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혈당 지수예요. 혈당 지수는 이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가, 즉 혈당을 올리는 속도에 대한 수치거든요. 혈당 지수가 55 이하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는 음식인 거고, 혈당 지수가 70 이상이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입니다. 근데 이 혈당 지수는 혈당을 올리는 속도만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혈당 부하입니다. 혈당 부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음식을 권장 섭취량, 1회 분량을 먹었을 때 실제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가, 즉 양에 대한 수치예요. 혈당 부하는 10 이하면 낮은 음식, 혈당 부하가 20 이상이면 높은 음식이에요.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 식단 조절할 때 혈당 부하를 먼저 봐요. 그 다음 혈당 부하가 비슷한 음식들끼리 붙었을 때 혈당 지수를 보고 이게 더 좋구나 안 좋구나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는 쌀밥이나 일반적인 빵의 혈당 지수가 70이 넘어가요. 73 정도가 되고 혈당 부하는 20 이상이에요.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필수 개념을 익혔으니까 혈당 지수 얼마? 50 이하, 혈당 부하 얼마? 10 이하인 맛있는 간식을 찾아보기로 하죠. 자, 첫 번째 말씀드릴 맛있는 간식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너무 달지 않아요? 하고 지금 갸우뚱하시는 분들 계시죠? 딸기는 혈당 지수가 40, 1회 분량인 100g 기준으로 혈당 부하 지수는 3입니다. 3에 불과해요. 10보다 훨씬 낮죠. 100g이라면 대략 딸기가 8개 정도거든요. 간식으로 간단히 먹기에도 딱 좋은 양이네요. 근데 이 정도 딸기 양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60% 이상 되는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딸기에 빨간색을 내는 안토시아닌과 항산화 물질인 엘라직산은 실제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몸에 잘 안 듣게 되는, 즉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기 때문에 당뇨에는 정말로 좋은 1등 간식이 되겠습니다. 미국 네바다 대학교 연구에서는 실제로 하루 150g의 딸기를 꾸준히 12주 동안 섭취를 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인슐린 저항성 감소가 뚜렷이 좋아졌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딸기의 수용성 섬유질과 유기산이 위배출 속도를 늦춰서 탄수화물 흡수를 완만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좋은 딸기를 고르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너무 달지 않은 걸로 고르셔야 돼요. 요새는 계량이 많이 돼가지고 과일이 전부 다 달잖아요. 그래서 당뇨에 도움되는 간식으로 활용을 하려면 단맛보다는 상큼한 맛이 더 강한 품종을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잼이나 주스 형태, 말린 형태의 딸기는 혈당을 올리는 완전히 설탕 폭탄이니까 꼭 생딸기를 씹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몸에 너무 좋아서 슈퍼베리라고도 부르죠. 블루베리의 혈당 지수는 53 정도지만 혈당 부하는 4밖에 안 돼요. 1회 분량을 100g 정도, 즉 손으로 한 점 딱 쥐었을 때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블루베리도 딸기와 마찬가지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혈당을 낮추는데도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미국 뉴욕의 스트래튼 메디컬 센터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보면 8주 동안 150g 정도의 블루베리를 섭취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유의하게 낮아졌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블루베리를 고르는 방법은 냉동과 생과일 형태 모두 상관없고요. 냉동을 고르실 때는 나달로 따로 잘 떨어진 거를 사셔야 되고요. 큰 덩어리로 여러 개씩 뭉쳐있는 블루베리는 녹았다가 다시 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낱개로 잘 떨어져 있는 걸 고르셔야 돼요. 드시는 건 딸기처럼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씹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블루베리는 칼륨과 살리실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콩팥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간식은 의외로 팝콘입니다. 팝콘 하면 영화관, 버터, 소금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팝콘은
당뇨 간식으로도 꽤 괜찮은 선택이에요. 팝콘의 혈당 지수는 약 55 정도인데 1회 분량인 종이컵 2컵, 그러니까 한 30g 정도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보면 혈당 부하는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팝콘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혈액순환과 노화에도 좋고요. 또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줘요. 특히 곡물 그대로를 튀긴 형태이기 때문에 섬유질의 배아, 껍질까지 통째로 남아있어서 옥수수의 영양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죠. 단 시중에 파는 팝콘은 거의 다 소금이나 버터, 각종 소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들어있는 제품을 골라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에어팝핑 팝콘 기계가 있어요. 무청과 옥수수 알갱이를 팝핑해서 드셔야 되고요. 한 번에 먹는 양은 옥수수 알갱이 2큰술 정도예요. 튀기고 나면 종이컵 2컵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양으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간식은 피스타치오입니다. 저도 즐겨 먹는 간식인데요. 혈당 지수는 15로 아주 낮고요. 30g에서 50g 정도가 1회 분량인데 혈당 부하는 1에서 2 정도로 아주 더 낮아요. 견과류 중에서도 당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해서 혈당 조절과 인슐린 민감도 개선, 복부 지방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2020년 메타 분석을 한 결과와 2024년 미국 영양학회 저널에 실린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에서는 매일 피스타치오 57g 정도를 밤에 간식으로 먹은 사람들은 공복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 환자에게도 도움된다는 연구도 있으니까 더더욱 좋겠네요. 제품을 고르실 때는 무염, 무가당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30g에서 50g 사이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지나친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다섯 번째 간식은 볶은 검은콩입니다. 먹어보면 은근 고소하고 달달하거든요. 저도 되게 자주 먹는 간식이에요. 혈당 지수는 10 정도, 1회 분량이 30g 정도 되는데 혈당 부하가 1.8 정도, 피스타치오랑 좀 비슷하죠. 검은콩의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요. 그 속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아주 가득 들어있어요. 특히 검은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장 기능도 개선해주고 일부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과도 관찰되었고요. 검은콩을 구입하실 땐 볶은 형태로 된 제품이 가장 편하고 역시 소금이나 설탕, 기름 같은 게 안 들어간 무첨가 제품을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껍질이 있는 걸로 드셔야 돼요. 한 번에 한 주먹 정도, 30g 정도 드시면 적당하고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소량으로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간식은 리코타 치즈입니다. 치즈는 일반적으로 지방이 많고 소금도 많이 들어있어서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다는 오해가 많잖아요. 근데 치즈 중에서도 리코타 치즈는 상대적으로 저염이고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품이에요. 혈당 지수도 27 정도로 낮은 편이고 50g 정도 1회분에 혈당 부하는 1밖에 안 돼요. 와, 이것도 좋네요. 특히 인슐린 반응을 자극하지 않는 단백질하고 칼슘, 마그네슘, 유산균 발효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요. 위장에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소화가 약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고르는 방법은 가공 치즈가 아닌 자연 치즈 함량이 높은 리코타를 고르시고 저염 제품 위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나트륨 100ml 미만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드시면 돼요. 한 번 드실 때 50g 이내가 적당하고 빵 없이 그냥 떠먹거나 채소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고요. 저는 리코타 치즈를 요새 많이들 드시는 그릭 요거트 대용으로도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맛도 그렇고 먹을 때 그릭 요거트보다 뻑뻑한 식감도 덜해서 리코타 치즈를 더 선호합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혈당 조절에 유리한 유청 단백질이 빠져있기도 하고요. 유당을 줄여놨다고 하지만 리코타 치즈보다는 또 그릭 요거트가 높거든요. 둘의 자세한 비교는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계란입니다. 삶은 달걀이나 수란의 형태면 되는데요. 계란은 놀랍게도 혈당 지수하고 혈당 부하가 0이에요. 탄수화물이 거의 안 들어있으니까요. 계란은 하나당 약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고 혈당을 전혀 올리질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당뇨의 최고의 음식을 하나 뽑으라면 주저없이 계란을 뽑습니다. 계란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고 공복 혈당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특히 계란은 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서 식욕 조절에도 효과적이에요. 때문에 계란은 간식보다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배고플 때 하나 정도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드실 때는 기름 없이 삶거나 쪄서 드시고 혹은 수라 형태가 좋고요. 특히 노른자까지 꼭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노른자를 같이 드시라고 하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입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계란이 당뇨에 얼마나 좋은 최고의 식품인지는 이전 영상에 올려둔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에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간식을 고를 때 영양성분표 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혈당 관련해서 유심히 봐야 되는 성분은 탄수화물이에요. 여기 당류라고 쓰여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설탕류, 즉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단맛을 내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 같은 거 고를 때 당류 0g 이라고 써 있는 거 보시고 이거 괜찮네 하면서 고르신 적 있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당류가 혈당을 빨리 올려서 나쁜 거는 맞지만 당질이라는 것 역시도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당질 표기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성분표에 쓰여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당질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뺄셈으로 당질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당류는 당질에 포함이 되고요. 식이섬유는 다들 좋은 걸 아실 테니까 혈당을 올리는 건 결국 뭐다?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당질이겠죠. 바로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식이섬유입니다. 간단한 실습으로 한번 우리 유명한 초코파이를 한번 볼까요? 한 봉지에 28g이거든요. 여기에 탄수화물은 18g이네요. 그 중에 당류가 무려 10g입니다. 식이섬유는 당연히 없으니까 전부 다 당질이에요. 혈당을 당류가 10g인 만큼 엄청 빨리 올릴 거고 탄수화물 18g은 전부 다 당질이기 때문에 혈당이 18g만큼 또 오르게 되겠죠. 막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간식이네요. 이건 또 다른 유명한 비스켓이에요. 여기는 초코파이와 비슷한 탄수화물 양의 당류는 고작 3g이네요. 아까는 10g이었는데 여긴 3g? 이건 그래도 괜찮겠구나 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 당질 한번 계산해 볼까요? 식이섬유는 여기도 당연히 없으니까 이거 전부 다 당질인데요. 당류가 3g 뿐이어서 혈당이 오르는 속도는 초코파이보다 빠르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탄수화물 18g만큼의 혈당이 오르는 건 초코파이와 같습니다. 이것도 함부로 막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식을 좀 더 현명하게 고를 수 있는 영양성분표 보는 법을 말씀드렸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당류에 좋은 음식이라는 정답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정답을 찾는 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음식 선택의 주도권을 외부에 맡겨버리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혈당지수와 혈당부하를 배우고 영양성분표에서 직접 당질을 계산해 본 이유는 바로 이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를 넘어서 어떻게 골라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음식을 제대로 보는 눈 자체를 기르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간식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음식을 고르는 나만의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원칙이 생기면 오늘 배운 7가지 간식뿐만 아니라 마트에 있는 어떤 음식을 보더라도 이건 나한테 좋겠다, 이건 피해야겠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되겠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 몸을 이해하고 건강을 직접 챙길 수 있게 될 겁니다. 당뇨라는 조건이 삶의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건강한 삶을 가꾸어 나가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